3회 6절 평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6의 1절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그림 3회 14A처럼 제일 쉬운 것을 먼저 A와처럼 제일 쉬운 것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판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밑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면, 예를 들면 여기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가 P,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대 압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압력이 대기압이니까 요 물의 높이, 깊이에 해당되는 만큼이 우리는 게이지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PATM 플러스 이만큼 물의 높이에 의한 압력 두 개 더한 것이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평면에 작용하는 힘은 FR은 FG 플러스 PATMA로 나눌 수 있습니다. FR이라는 것은 P에다가 면적 전체를 곱한 것이 FR이고요. FG는 로지 여기 위에 있으면 따라서 F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의 관심은 FG가 되겠습니다. 순전히 물에 의한 압력, 물만에 의한 압력, 대기압 효과는 뺀 거예요. 따라서 FG를 하면은 FG는 FR 빼기 PATMA, 대기압에 의한 효과를 뺀 겁니다. 그 이유는 밑판에도 PATMA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빼주면 남는 힘은 우리는 FG라고 얘기하고요. 이 FG라는 것은 FR 전체, FR이라는 것은 PA죠. PA는 다시 말하면 PATM 플러스 PGA에서 다시 PATMA를 빼면 PGA만 남겠죠. 따라서 PG라는 것은 물의 외 높이 로지 H에다가 A를 곱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3의 6절에서 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는 FG, 일반적으로 FG를 이 책에서는 FG는 순전히 물의 높이에 의한 밑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FR이라는 것은 대기압 합한 것까지 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물의 깊이가 예를 들어 10m쯤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물의 압력은 얼마가 되느냐면 물의 압력은 1기압 아니죠. 물의 압력은 2기압입니다. 2기압인데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평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하면 2기압 곱하기 면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물의 대기압 1기압 있고 물의 높이에 의한 압력은 1기압이죠. 1기압 곱하기 A를 해야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따라서 FR이라 하면 대기압 효과까지 포함한 것이고 FG라 하면 순전히 물의 높이만을 포함한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것을 묻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애매합니다. 물에 아까도 말했던 이거 평판이 아니고 강바닥이나 바다바닥이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바다바닥이 물에 아까 똑같이 합니다. 20m 물의 깊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물의 압력은 3기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3기압이고 그럼 이 밑바닥이 받는 힘은 3기압 곱하기 A를 해야 물에 의한 힘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책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 순전히 물의 높이에 의한 압력은 2기압이죠. 2기압 곱하기 A. 요 힘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을 이 책에서는 정수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액체만의 요 FG를 액체의 높이만의 압력에 의한 힘을 우리는 하이드로스태틱 정수력, 정지하고 있는 물에 의한 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정수력이라고 했을 때는 대기압 효과를 뺀 FG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책에 따라서 이 정수학을 전압력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책에 내는 데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전압력 또는 토탈 프레셔라고 하면 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정압 플러스 동압 플러스 정수압 이 세 개 합한 것을 토탈 프레셔를 하는데 책에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힘을 전압력을 구하라 이런 기사 문제도 있고 등등 다른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기사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런 문제 했다면 이것은 액체만의 정수력을 의미하는구나 알고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말하면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3의 6의 1에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은 쉽습니다. 수평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압력 곱하기 면적하면은 됩니다만은 경사진 평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물이 있으면 요런 평판, 요 부분, 물에 잠긴 부분,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습니다. 잠긴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이 밑으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데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그보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경우는 바로 그림 3의 15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평면에 잡는 힘, 액체가 처음부터 요 평면 물이 있으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0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선형으로 이렇게 깊어집니다. 이랬을 때 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이것은 쉽습니다. 비교적 FG는 PGC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 압력의 평균값은 가운데겠죠. 중앙에서의 값, 요게 PGC입니다. 요거의 평면의 중앙이 평균값이 되고 삼각형이니까 직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압력 PGC에다가 A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사졌거나 이렇게 수직이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앙에서의 압력이죠. 중앙에서 압력 곱하기 A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 3의 16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평판에 이 AB 평판이 봅시다. 그림 A처럼 AB 평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압력은 평균 압력 또는 중심에서 압력은 바로 PGC죠. 바로 2분의 1 H 되는 점이죠. 2분의 1 H 지는 점의 압력 PGC에다가 PG 센터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평 평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뭐 쉽습니다만은 이 중심 도형의 중심에서의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만은 작용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용점은 조금 더 복잡하고 우리는 이미 삼각형 모양이 있을 때 무게 중심은 3분의 2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용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의 문제인데 만약에 균이라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 작용하는 힘들의 무게중심은 가운데가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 무게중심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보호가 있을 때 재료역학 문제에서 만약에 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더 쏠린다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같다고 봅시다. 높이가 2배라 합시다. 이 높이가 2배가 되면은 전체 하중은 같죠. 전체 무게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무게가 여기 가운데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3분의 2 지점이고 3분의 1 지점이고 여기에 작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균일하게 이렇게 작용하면 가운데 작용하지만 이렇게 균일하지 않게 어떤 하중이 작용한다든지 하면 이것의 무게중심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여기입니다. 3분의 2지점 3분의 1 되는 이 높이 무게 자체는 같죠. 왼쪽이나 이 W 자체는 서로 같지만 작용하는 작용점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반발력 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가 재료학이나 정력학, 재료역학 이런 데서 나오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그림 B에 보면은 작용점은 3분의 2H점에 작용합니다. 압력의 크기는 FG 자체는 이렇게 구하지만 여기 중앙에서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구하지만 압력의 작용점은 3분의 2지점 작용하고 이 정수력이 작용하는 것을 압력 중심이라죠. 압력 중심은 삼각형 압력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밑으로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3분의 2지점에 작용하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심이라 하면 옆면에서 본 거죠. 이것을 옆면에서 본 건데 직사각형이라면 가운데가 도심이고 여기서 압력 PGC가 되겠죠. 여기다가 무게중심은 압력중심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압력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정수력의 자극점은 즉 가운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제 3의 7. 예제가 빠졌는데 예제 3의 7이네요. 그림과 같은 용기에 비중이 0.9인 액체가 깊이 1m로 채워져 있다. A. 밑변에 작용하는 정수력. B. 옆면에 작용하는 정수력과 작용점을 구하라. 이 용기의 폭은 2m이다. 폭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의미하죠. 이쪽이 폭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게 2m. 밑에도 2m. 어쨌든 자, 그러면은 A번은 쉽죠.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것은 밑면에 작용하는 정수력, 물의 높이만에 의한 힘, FG라고 이 책에서는 적는다고 그랬죠. FG는 밑에서의 압력, 쉽죠. P 곱하기 A 하면 되고, P는 로 G H A 로 물 0.9라 했으니까 900 0.9 곱하기 9.8 H 1m네요. A는 2m에다가 2m면 밑면에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FG는 얼마가 나옵니까? FG는 35280 계산하면 35280 나오겠죠.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죠. 35.3kN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제. 옆면에 작용하는 힘, BC에 작용하는 것은 첫 번째, 무게 압력, PGC, 평균 압력 가운데에서 구하면 되겠죠. PGC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크기는 FG는 PGC에다가 A를 곱하면 될 것이고, PGC라는 것은 여기랑 똑같죠. 로G, 근데 여기 좀 차이는 900 로G 깊이는 PGC는 0.5죠. 에다가 면적 L.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은 높이가 1m고 폭이 2m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FG는 8820이 나오네요. 882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점은 뭐 쉽죠. 이 전체이니까 3분의 2점이니까 쉽게 우리가 작용점은 이렇게 힘의 크기는 가운데서의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지만 작용점은 그것보다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이 예제로부터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3의 8. 그림과 같은 용기에 비중이 0.9인 액체로 깊이 1m로 채워져 있다. 옆면 BC에 작용하는 정수력과 작용점을 구하라. 이 용기의 폭은 2m이다. 폭은 앞에와 똑같이 2m인데 이것은 앞에 문제와는 달리 이게 기울어져 있네요. 앞에서는 이렇게 수직한 건데 지금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수력 크기는 FG는 똑같죠. PG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죠. 무게는 그림에서 여기 이 평판의 중심에서 도심이 구합니다. 폭 깊이가 1m니까 이 높이가 0.5 돼야 되겠죠. 0.5니까 쉽죠. 큰 어려움은 없죠. 900 G 0.5 근데 A라는 것은 이 평판의 면적인데 이 깊이는 이게 1m더라도 이건 아니죠. 이 30도니까 2배가 되나요? 4인을 하면은 2배 곱하기 2, 폭은 2니까 이렇게 하면 답은 17640이 되겠죠. 뉴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중심은 뭐 똑같죠. 전체 깊이가 1m니까 0.667 물론 이거의 3분의 2 지점도 되고 3분의 2, 3분의 1 똑같습니다. 깊이로 해도 0.6, 3분의 2 지점이고 이거 전체의 3분의 2도 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도심에서의 압력은 예제 앞에 예제 보면은 압력은 똑같아요. PGC는 똑같은데 면적이 2배니까 앞에는 이렇게 1m 깊이인데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똑같은 깊이지만
이 면적 자체가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은 똑같이 가운데 압력에 똑같지만 작용하는 면적이 커져서 지금 작용하는 힘은 2배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은 17640 뉴턴이었고 앞에서는 8820 뉴턴이었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의 6의 3절 경사진 평면에 작용하는 힘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 이거지. 이것은 앞에서와 달리 이제 평판이 물이 있으면 앞에와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 물이 이래 있는데 이 평판 전체가 아니라 요런 중간에 요런데 문이 있다든지 요런 평판 물에 잠긴 처음부터가 아니고 물에 잠겨 있는 그러고 이 모양도 직사각형도 아닐 수가 이무의 모양 뭐 삼각형 뭐 동그라미 이렇게 네모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 이무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작용하는 힘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작용하는 힘은 FG 즉 구하라는 힘 크기는 작용하는 힘 정수력이죠. 힘의 크기 FG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전부 부록에 나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구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적분. 그림 이 평판에 이런 평판 모양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무에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압력이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위치마다 압력이 다 다르고 이럴 때 압력이 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적분합니다. 적분이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적분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아야죠. 아주 작은 면적 DA를 생각합니다. 자, 작은 면적 DA가 있을 때 DA에 작용하는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가 PG라 그럽시다. 이 그림에서 요거죠. 그림에서 PG. 자, PG가 있을 때 이 면적 DA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DF라고 그래요. DF는 PG에다가 DA를 곱하면 DF가 되겠죠. 자, 기호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DF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요 DA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을 곱하면 DA 곱하기 PG 하면 요 DA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즉, 요 그림 보면 요 DA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전체 면적 A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다 더하면 되겠죠. 요 면적에 작용하는 거, 요 면적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면적을 다 하는 거. 어떤 작은 양을 시그마 아주 작은 양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적습니다. 인테그랄 DF. 인테그랄 의미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인데 작은 거, 미분, 아주 작은 것을 많이 합친다. 라는 개념이 이런 시그마 기호 대신에 적분 기호를 쓰면 됩니다. 인테그랄 DF 한 것이 뭐라? 이것이 바로 전체 작용하는 F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DF가 PGDA니까 PGDA인데 어디서 적분 다 한다? 전체 면적 A에서 적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F라는 것은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이 균일하지 않을 때는 아주 작은 면적을 잡아서 아주 작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DF라고 하면 이것을 다 합한 겁니다. 여러 면적,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시된다. 근데 DF 자체가 PGDA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PG는 어떻게 된다? PG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림 보면은 그림 쭉 가볼까요? PG는 어떻게 된다? ρGH겠죠. PG는 ρGH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평판이 기울어진 각도가 오른쪽 위에 그림 보면 세타라고 할 때 기울어진 그림은 다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그랬을 때 좌표를 여기를 O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 밑으로 Y, 이쪽 방향을 Y 좌표고 X 좌표.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X. 뒤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이 있으면 뒤쪽으로.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X고, 그림 있듯이 Y인데, 지금 이게 평면에서는 안 보이죠. 90도 이렇게 돌려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펼쳐 보이면 이렇게 되겠죠. X, O 좌표는 이렇습니다. 즉, 요 평판의 연장선이 수면과 만나는 점이 O점이고, 좌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Y, X 이렇게 잡고, 즉, 요 DA 면적, DA 면적이 있는 데까지 임의의 좌표 Y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H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Y로 표시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표시되느냐면 로 G Y 사인 세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나요? Y 사인 세타 하면 H가 됩니다. Y 사인 세타 하면은 H가 됩니다. 즉 H는 Y 사인 세타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자 이거죠. 로지 이꼴 로지 Y 사인 세타를 PG를 DA에 대입해서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3의 26식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FG는 우리가 구하는 F는 실제 FG죠. 물의 높이에 의한 적분하면 이렇게 되네요. A 로지 다시 적네요. 로지 Y 사인 세타 DA인데 이제 이것을 끄집어내면 로지 사인 세타는 Y와 무관하죠. A Y DA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자, 우리 평판이 세타가 이렇게 일정한 이런 경우에 구하는 거지 막 세타가 막 움직이는 경우에 구하는 건 아닙니다. 즉 로지 사인 세타도 일정하고 물도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중력 막 즉 요거는 Y와 무관하죠. 로지 사인 이런 평판 딱 정해진 평판에 대해서 힘을 구하라니까 로지 사인 세타는 일정하니까 요거를 밖으로 나온 이유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요 식이 바로 보충 설명에 있는 3의 26식입니다. 3의 26식. 자, 넘겨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 FG는 다시 적으면 FG는 로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정력학 또는 뭐 재료학을 배웠다면 뭐 재료학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것이 뭐냐 이거지.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형의 중심, 면적의 중심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C는 A분의 인테그랄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력학 또는 재료학에서 봤을 것입니다. 이것의 뭐 정의는 다시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이것이 도심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런 있다. 좌표가 x고 y면은 요 xc까지의 또는 요 yc까지의 좌표를 또는 꼭 뭐 이렇게 안 돼 있어도 되겠죠. 직사각형이다. 좌표가 이러면 이거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 등등 이럴 때 XC, YC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것은 정력학이나 재료의 각 물리 시간에도 나올란지 그건 모르겠네요. 참고하면 되겠고.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이용할 수가 있냐면 요거 봅시다. 요거는 거꾸로 A에다가 YC를 곱하면 되겠죠. 즉,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A에다가 YC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YC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시 적으면 FG는 로 G 사인 세타 YC A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사인 세타 YC는 뭔가요? HC죠. 따라서 FG는 어떻게 된다? 로 G HCA입니다. 즉 YC가 뭐라? YC가 뭐의 정의라? 도심의 Y좌표죠. Y까지 거리. 도형의 중심까지의 YC가 YC니까 YC고요. 그때까지 깊이를 HC라 하면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YC죠. YC 여기서부터까지의 도형의 도심의 중심까지의 깊이가 YC입니다. 도형의 중심, 만약 우리가 정원이라면 가운데가 되겠죠. 여기까지 거리 YC고, 원이 아니면 다른 모양이 되겠고, 어쨌든 도심은 알았다 칩시다. 도심의 위치를. 그러면 여기에 YC고, YC 사인 세타 하면은 바로 HC가 되죠. HC. 따라서 거기에서 압력을 PGC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FR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FR은 어떻게 된다? 로지 HCA. 로지 HCA. HC는 뭐야? 도심까지의 깊이가 HC. 도심까지의 이 거리는 YC. 따라서 근데 로지 HC는 뭐야? 도심에서의 압력 PGC가 되겠죠. 그러면 PG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P죠. FG죠. 우리는 물만에 다른 책에서는 FR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만의 높이에 의한 압력은 바로 FG는 로 GHCA이고 다시 말하면은 PGCA. PGC가 뭐라? 기호가 암호 같죠? 센터. 이 센터인데 무슨 센터? 도형의 센터. 도심에서의 게이지 압력, 물만에 의한 압력,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쉽죠. 도형의 중심만 안다면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죠. 도형의 경사진 평면에 이런 경사진 평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보충 설명이 다 유도했고 방금 설명을 다 했고요. 크기는 이렇게 구하고 PGC는 뭐야? 도형의 도심에서의 압력 곱하기 A다. 도심에서 압력이라는 것은 로지 HC 또는 뭐 이거는 알 필요 없이 구했다면 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힘의 크기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액체에 의한 정수력의 크기는 이것을 말로 하면 도심에서의 액체의 정수압과 도심에서의 액체의 정수압하고 면적을 곱한 것이다. 어려운 거 없죠. 힘의 크기를 구하라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작용점에 대해서는 바꾸어서 다음 강의로 넘겨서 녹화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